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우리 미래 학교 상담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조세핀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4주 동안 저희가 특히 자녀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같이 나눌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좀 빨리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 네,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화와 세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계속 뭐가 생길까요? 아이들과. 갈등, 네, 충돌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아이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부모가 봤을 때는 참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고치지?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요즘 세대 문화는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Generation me라는 뜻이에요. 나.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런 문화. 조그만 게 시키는 대로 해.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문화 차이, 세대 차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서구 문화가 한국에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서구 문화를 어떻게 접하게 되죠? 매스컴, TV, 영화, 인터넷, 그쵸? 예, 동영상 보면서. 사실 서구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세대 차이와 또 서구 문화와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더 복잡하게, 네, 참 복잡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 문화나 요즘 세대 문화는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옛날에는 저희가 제너레이션 X, 그쵸? 제너레이션 Y, 뭐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제너레이션 I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너레이션 me라는 뜻이에요. 나. 예, 내가 참 중요한 거. 나의 언어, 내가 말한 거. 예, 부모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당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통으로 알고 있는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죠?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하죠? 우리라고 하죠. 우리라는 개념. 언어를 봐도 참 재밌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my country라고 하죠. 내 나라. my mother, 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my family, 그쵸?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우리 엄마,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우리 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이게 삶에 나올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도 제 세대까지만 해도 식사 한번 하러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죠? 어디 가실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유, 얘기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어디 가실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밥 어디 가서 먹을래 하면은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바로 나와요. 엄마로서는 섭섭해요. 자기만 입인가? 그렇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가자고 한 데를 가서 원하는 걸 사줬을 때 그걸 먹으면서 하나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이거 내 거예요. 돈은 반드시 내가 냈는데 자기 거래요. 이게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예요. 네.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런 문화. 하지만 저희 같은 문화도 사실 어떤 문화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죠? 네네네. 집사님,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했는데 집에 와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 사람 또 이렇게 되는 문화예요. 사실 정신병이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언제 올까요? 이건 뭐죠?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그쵸?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불화가 있는 거예요, 속 안에. 이럴 때 사실 정신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이것과 이거 하는 것들이 다
일치가 된다 이거죠. 이것도 세대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차이도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특히 교육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했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시니까. 엄마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나보다 오래 사셨고 나보다 아시는 게 많으시고 경험하신 것도 많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를 배우는지 아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예, 스스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내가 그거가 어그리하는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혼자 따져보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요즘 교육 방식은 학교나 학원에서 남에게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는 칭찬받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칭찬받아요. 근데 집에 와서 뭐를 시켰는데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엄마였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을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옛날에 왜 엄마들이 이거를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네, 일단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면 조그만 게 시키는 대로 해. 사실 이거는 옛날 문화였어요. 여기 젊은 분들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계세요. 시원하죠, 마음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뭐가 생기죠? 네,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 세대와 요즘 문화는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뚜렷하게 남에게 전달하는 게 좋은 거라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했을 때 혼나면은 이제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학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칭찬받고 좋은 성적을 받고 집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혼나고 뭔가 이상하다. 근데 사실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 나쁜 아이. 아이들도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우리 아빠는 뭔가 진짜 대화 안 통해. 시도도 안 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죠. 사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나 혼자 그쵸?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죠?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부모가 좀 잘못하면은 말로 미안하다 하셨나요? 용서해 줄래?까지 안 하시면은 용서를 안 해요. 눈치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화라고요? 직선적으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 문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세대는 자아 중심. 내가 중요하고 나의 시간도 중요하고 이래서 사실 아이가 자녀분이 공부하고 싶은 그쪽으로 안 가면은 옛날보다는 더 속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특히 대학 과목을 정할 때, 그쵸? 대학 과를 정할 때 나는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거 공부 안 하면 돈 안 대준다. 이러면은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4년이라는 너무 소중한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를 공부한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의견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거를 무시해버리시면 이제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요즘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 문화는 사실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은 한 학생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아트 있죠. 예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대요. 근데 어머니는 어느 쪽으로 자꾸 푸시를 하시죠? 444 아시나요? 444 뭐가 있죠? 의사, 변호사, 교사. 자꾸 이 아이는 반드시 이쪽인데.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님과 상담을 했어요. 어머님 알고 보니까 성격상 아니면 다른 거를 다 봐도 예술 쪽인데요. 안 맞는데요. 이 어머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내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우리 집에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얘가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얘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가족. 하지만 요즘 세대는 가족보다 내가 참 중요하다 이거죠. 또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대는요, 약간 눈치가 없는 문화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잘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몰라요. 10가지를 몰라요. 하나 가르쳐주면 그 하나밖에 몰라요. 왠지 아세요? 눈치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엄마가 조금만 째려보기만 해도 내가 조용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째려보고 별의별 이 사인을 보내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화라고요? 직선적으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 문화.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될까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님한테 가서 여쭤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그런 걸 말로 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세대는 모른단 말이에요. 와서 상담받는 이유가 자기는 한 번도 엄마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으면서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시면 저희 같은 세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날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시는구나. 피곤하실 텐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다 나 잘 되기 위하여. 요즘 애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일하나 보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도 하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I love you. 와, 영어 공부도 아직 좋으시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I love you. 네, 두 번째는 I miss you. 이거는 너가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I'm proud of you. 너가 참 자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거기에다가 꼭 뭐를 다세요. 뭐죠? 너가 참 자랑스러운데 요것만 잘하면 좋겠어. 아니면 너가 요렇게만 하면 너가 참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은 뭐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너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학생 보세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지금 너무 후련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부모 세미나를 하고 나면은 한 번은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큰 배꼽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뭘 해줬길래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저기까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잘못하는 거 다 나왔어요.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실 엄마와 아버지가 중요하시고 그 관계를 원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대화를 원하고 하지만 옛날 우리가 사랑하던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부모가 좀 잘못하면은 말로 미안하다 하셨나요? 아니요. 네, 그냥 뭐 그런 것도 얘기해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죠? 맛있는 거 좀 사다 주고, 네, 용돈 조금 더 주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나한테 사과하시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 줄래?까지 안 하시면은 용서를 안 해요. 이게 요즘 세대예요. 근데요, 문화라는 것은
참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차이점으로 보시면 돼요. 차이점. 아, 굉장히 다른 거구나. 그럼 내가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참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 어른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감정을 표현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예.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약간 막 척척. 그럴 수 있어요. 어른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요즘 잘 지내시나요? 어머, 네, 그러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네. 희한하잖아요. 말씀과 입으로는 웃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어디로 되는지 아세요? 눈은 아니고 어딜까요? 네. 기쁘면, 네. 화나면, 네. 슬프면, 네. 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실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얘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이제 점점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경쟁을 하려면 사실 이런 변화들도 사실 조금 필요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해. 나 너밖에 몰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별개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분. 내가 끼고 있는 아이가 실패하면 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는 참고 누르고 억누르고 약간 이런 문화잖아요. 근데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네. 열받았어요. 네. 이게 사실 네네 하고 억누르고 이랬을 때 행복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뭐가 쌓일까요? 화, 스트레스, 그리고 한. 사실 그 정신 그 병, 그런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걸릴 수 있는 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병이에요. 화병은 영어로 anger syndrome이에요. 뭐가 많은 거죠?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옛날에는 주부님들이 화병이 참 많이 있으시다. 왜냐? 몇 년 동안, 진짜 몇십 년 동안이죠. 뒷바라지 하고, 키워주고, 거울을 보니까, 어머, who are you?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 좋아하시나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에게 여쭤보면은, 글쎄, 아무거나 뭐.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해. 네,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이거 좋아해. 이거 잘 먹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 조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모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 너밖에 몰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너 때문에 이 사람이랑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거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나 없이도 좀 행복하세요.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죄인인 거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네, 돌아가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제는 뭐를 삼으셨죠? 뭐로?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는 자부심과 자존심 좀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남이 뭐를 했을 때 좀 마음이 안 들 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좋겠네요. 자기의 그쵸 주장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네, 또 보시면은 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굉장히 어린 아이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싫대요. 네, 영어로는 I hate my mother.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이, 6살짜리 아이가 왜 엄마를 이렇게 싫어할까? 웬일이야, 그러게.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동물이라면 무슨 동물일까? 뭐라 그랬을까요? 사자.
저는 뱀. 저는 이 질문을 종종 하는데 별의별 답을 다 들어요. 뭐 악마, 마귀 할멈, 사냥꾼까지도 에일리언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로 예쁜 사자 그림을 제가 이렇게 띄웠어요. 그런 사자 아니래요. 자기가 그림을 한번 찾아보겠대요. 그러면서 찾은 그림을 보니까 입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자 그림이었어요. 와, 그래서 알겠어. 선생님이 너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 그래서 이 어머님과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어머님 이런 그 활동을 했는데 도대체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무 황당했어요. 어머 알아요 선생님, 토끼라 그랬죠? 아이는 치아가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운 사자,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인데 엄마는 자기가 토끼라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누가 옳은 걸까? 누가 옳은 것 같으세요? 여기는 좋은 부모님들만 계셔가지고 저도 오랜 시간을 생각해 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바로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의 그 충돌이구나. 잘 이해 못했을 때 스스로 인식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는 정말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너는 정말 나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는 토끼 같은 존재다. 근데 아이가 봤을 때는 엄마는 항상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헬리콥터 엄마 아시죠? 주변 항상 빙빙 돌면서 얘가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거예요. 부모님 굉장히 소심한 아이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계속 간섭하시면 돼요. 계속 아이 일에 간섭하시면 엄청 소심한 아이 나와요. 100% 개런티예요. 저도 사실 그 2살짜리 키우면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넘어지면요 일부러 못 본 척해요. 왜지요? 네,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그 고통 달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의 최고의 그 목적은 조금 웃겼네요. 다시 해볼까요? 부모의 최고의 목적은 네, 아이가 나 없이도 사는 거. 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도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아이에게 전수해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 한국 나라의 문화는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그냥 별개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부분이면 이 아이가 잘 되면 사실 누가 잘 되는 거죠? 내가 끼고 있는 아이가 실패하면 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공도 이만하게 느껴지는 거고 아이의 실패도 이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오늘 문화 차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사실 나눴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그 미래 상담자들과 교육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조세핀 킴입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 차이, 세대 차이, 네,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이 있었지.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우리 중심인데 서구에서는 나를 중심이에요. 네, 그런 문화 차이, 세대 차이가 있구나. 네, 뿐만 아니라 이젠 자녀 없이도 좀 행복하자. 네, 자녀의 성과가 어떻게 되든 나랑은 그쵸 약간 분리해서 나도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하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의 한을 좀 줄이자. 네, 어떻게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 자신을 좀 알게 되고, 그쵸? 내 자신에게도 약간 투자를 하시면서, 그쵸? 내가 뭘 좋아하는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쵸?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제 아이들에게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이들 키우느라 그걸 놓치지 마시고, 같이 동시에 그것도 예, 살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을 조금 하고 이거 어때요? 네, 계속 남을 탓하게 돼요. 근데 자존감이 탄탄하고 이 속사람이 탄탄한 아이들은 리더로 나타나요. 대부분 만족스러워요. 불평이 많지 않아요. 사실 지난주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많이 문화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도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아이들에게 한번 이제 강연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라.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네, 겉으로 한국 아이들이라고 해서 알 것 같죠?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알게 되면은 우리 부모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어떤 문화였죠? 일단은 뭐를 많이 뭘 못했죠, 많이? 네. 100일,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예, 100일까지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거를 못해서, 아니면 아프면 약이 없어서. 예, 60대, 이 한갑은 왜 이렇게 중요하죠? 그때까지 사시는 어른분이 없으셨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엄마는 밥만 먹었냐고 물어보시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거죠. 밥 먹었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 먹었니? 또 웃고 계세요. 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랑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왜 맨날 물어보는 게 밥 먹었니? 네. 근데 왜 물어보시는지 아시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 밥 먹었니는 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한 아이가 와가지고 대학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한 번도 따뜻하게 자기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얘기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듣지 못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맨날 물어보는 게 밥 먹었니? 뿐이래요. 그래서 이 학생과 제가 앉아서 1시간 동안 한국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문화인지 아냐. 우리나라가 배가 고파서 죽는 나라였다. 네, 사실 엄마가 밥 먹었니 물어보실 때마다 I love you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거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전화하셨을 때, 밥은 먹었어? 할 때,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사실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부모님한테 원하는 거 있잖아요. 포옹하는 거. 말로 사랑한다 듣는 거. 우리 부모님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그쵸? 세워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랬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다음 끼니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때는, 자존감? 그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말, 뭐가 필요해? 일단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점심 때 뭐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 학생에게 제가 그래서 부모님도 자기가 느껴보지 못하고 모델링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젊은 세대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너가 먼저 엄마한테 따뜻하게 포옹을 해드리면서 엄마 참 사랑해요.
엄마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 감사드려요.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대학교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생활을 하느라고 엄마랑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드렸대요.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밥은 먹었어? 그러면서 용기를 다해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 사랑해요 하고 팍 끊어버렸대요. 왜냐면 자기도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은 거라 그냥 사랑해요 팍.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조금 후에 다시 뜨링 하고 전화가 왔는데 나도. 이게 뭐죠? 마음은 있는데 다 사랑하는데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은 하는데 세대에 맞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특히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배우게 되겠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은 너무 좋아요. 부모님 백도 아주 세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와, 부러워하세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왜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 학생들 많이 아시죠? 네. 근데 반면에 백도 하나 없고 환경도 너무너무 부실하고 네,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으쌰 다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요. 다시 또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웃을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요, 영적인 차이점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려움이 와도 저희는 성경 말씀을 뭐를 보고 있죠? 야고보서에 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잖아요. 일단 신앙의 힘이 있죠. 근데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을 때, 이 속 사람이 탄탄하지 않을 때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탄탄하지 않으면 내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계속 필요하죠? 칭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을 조금 하고 이거 어때요? 네, 확인해요. 잘하고 있어. 또 이거는요? 계속 잘하고 있네. 외부적인 이게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 속 사람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자존감이 탄탄하고 이 속 사람이 탄탄한 아이들은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속에서 막 우러나요. 예, 이런 아이들이 사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저는 이걸 보고 바로 오뚜기의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 자존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날까요? 알고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리더로 나타나요. 네, 왠지 이해되시죠? 리더는요, 상황이 어려워도 계속 추진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을 때는 대부분 만족스러워요. 불평이 많지 않아요. 주변에 불평 많이 하시는 분들 다음에는 그러세요. 자존감이 낮구나. 내가 이해해줘야지. 속 사람이 부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항상 트러블 만드시는 분들 자존감이 낮아서 자꾸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픽 삐지고 어떻게 되죠? 나 이 교회 안 나와. 두 번 다시 안 만나. 나 그 반 못 들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약하면 네, 계속 남을 탓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벽이 계속 쌓이는 거죠. 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기 신체에 대해서도 만족을 해요. 만약 여기 오시는데 2시간 준비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근데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것저것 입어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화장도 안 받아요. 그날은 전화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리고 빼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는 패턴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나 거기 못 가. 누구누구가 나보다 이뻐. 우리 아이 걔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이게 낮은 자존감 키워내는 거예요. 네, 큰 문제겠죠.
말씀으로는 안 하시지만 너 왜 태어났니? 나는 참 굉장히 슬픈 아이다. 자기가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비춰주는 모습이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부모님은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 자존감이 높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죠? 네, 우리는 미니 지저스잖아요. 네,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Little Jesus, 작은 Jesus, 그렇죠? 예수님. 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닐까요? 네, 사실 자존감은 우린 태어났을 때는 백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 자존감이 세워지는데 참 이게 중요해요. 이래서 부모님은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피곤해요. 쟤 또 울어. 그러면서 아이에게 다가가시기는 하는데 표정이 막 으르렁 좀 자지. 저는 사실 그 만 2살짜리 키우면서 요즘 가장 자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 제발 잠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네, 그러시죠? 공감하시죠? 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인데 그 아이에게 다가가실 때마다 표정이 말씀으로는 안 하시지만 너 왜 태어났니? 약간 나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나 너 때문에 피곤해. 이런 표정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표정이 보여요. 알게 모르게 그 아이는 자기가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느끼죠?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나는 참 굉장히 슬픈 아이다. 그리고 계속 외면당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럼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해요. 사실 상담자로서는요, 가장 먼저 저희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표정 관리. 제가 딱 나타났을 때 벌써 많이 말씀해 주셨죠? 잘 웃으시고, 이거요,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상담자가 됐을 때 거울 앞에 앉아서 어떤 표정을 지으면 아이들이 나를 찾아올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10몇 년 동안 연습했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찾아올까 말까?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좋은가? 아니면 좀 자리 다르게 해주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만약 아이의 거울이라면 내가 비춰주는 모습이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다가가실 때 또 우네. 잘 될 녀석. 너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하신다면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남이 나 때문에 또 행복하고 이러면 이제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항상 비춰지는 모습이 네가 하는 꼴이 그렇지.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너는 안 되니까 시도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과 자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사돼서 비춰지는. 내가 아무리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혼자 생각한다 해도 계속 반사돼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네가 뭐, 아이고, 너는 어쩌면 누나랑 그렇게 다르니?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같은 배에서 나온 반만 따라해라, 반만. 이렇게 되면은 계속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울인데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지. 부모의 파워는 이런 곳에 있어요. 어느 곳에 있냐면 나중에 부모님이 옆에 안 계셔도 뭐가 들리죠? 부모님 목소리 그대로 들려요. 시험 볼 때 부모님 안 계셔도 네가 하는 꼴이 보니까 또 게을러 터져서 그러면 알던 것도 다 도망가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머님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야, 나는 너가 잘해낼 거 믿는다. 그러면은 못할 것도 잘해요. 안 그런가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H대에 와서 F를 받았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왜냐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다 최고. 자기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학점을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실망이 컸겠어요. 울고불고 내가 이거를 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한테는 좀 창피하고 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 순간에 한 명이 생각이 났대요. 네, 마음 아픈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셨대요. 신기하죠? 한국 학생이었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면서 울면서 아빠, 제가 난생 처음으로 F를 받았어요. 팬타스틱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F는 막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근데 너무너무 쿨하세요. 더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네. 더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네. 나는 반드시 너가 다음에 더 잘할 걸 믿는다. 이때 중요해요. 근데 다음에 너가 100점 맞을 걸 안다. 이거는 아니에요. 빵점 맞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100점을 맞아요. 계속 결과에만 그렇게 집중을 하시면 아이가 별의별 방법을 안 가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결과를 얻어내요. 주로 뭐를 하죠? 컨닝을 하죠. 왜냐? 그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는 너무 현명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내가 믿는다. 너는 다음에 더 잘해낼 거를. 진짜 멋있으시죠? 이 학생이 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너무 잘했죠. 너는 여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열심히 했구나. 수고 많았다. 그냥 있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걸 원해요. 나의 진가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사실 자기가 하는 일에도 책임감이 강해져요. 그리고 내가 뭐를 열심히 했을 때 성과를 얻어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인정을 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을 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아니 뭘요. 이거는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인정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죠? 야, 너 진짜 잘했다. 스스로. 가끔 필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야,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한 학생이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네. 가지고 어떻게 했니?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담자로서 가장 먼저 해준 게 뭐냐면 너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했구나. 수고 많았다. 이 한마디 해줬어요. 1시간 반 동안 이 학생이 뭘 한 줄 아세요? 고등학생 남자 학생인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필요했던 건 뭐죠? 위로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조금 더 할 수 있어. 우리는 참 희한한 게요. 칭찬하실 때도 어떻게 칭찬하시죠? 더 잘할 수 있어. 부모님 그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다. 일단 요거 잘한 것만 좀 보세요. 근데 우리는 또 혼낼 때는 어떻게까지 혼내죠?
너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내 딸 아니야. 찔리시는 분 계시죠? 표정만 봐도 압니다. 너 이러고 다니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평생 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순간만큼 인정해 주실 게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보시지 못하고 계속 푸시하실 때도 상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하면 좋은 딸, 이렇게 하면 나쁜 딸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에게 자녀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아닌 분 계신가요? 일어나시면서 나는 오늘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 갓난아기부터 정말 노인분들까지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딘가가 내가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우리 아이가 속해 있다. 너는 여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네. 글쎄. 만약 아니라면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인물이다. 내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쵸? 네. 결정하실 때 아이의 뜻에 따라 항상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들어줄 수는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은 자존감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걸 원해요. 너가 요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내 모습. 아닌가요? 아이 키우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근데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뿐만 아니라 나의 진가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진가. 화병이 왜 생기죠? 나의 진가를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한 희생 인정을 안 해줘요. 밥 해줘도 고맙다고 안 해요. 어린 분들 이거 보고 계시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바로 엄마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전화드렸어요. 와, 엄마 밥 해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매일마다 새로운 메뉴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뭐를 해드린 거죠? 인정, 칭찬, 진가를 알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엄마니까는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이, 뭐 다 하는 걸. 아이, 뭐 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제가 그때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자신도 그게 필요한 줄 몰랐던 거예요.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근데 누가 그걸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 세대 차이, 문화 차이를 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어딘가가 속해 있는 거 그걸 다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소프트한 쿠션 같아요. 부드러운 쿠션. 이런 사랑과 이런 소통이 있는 집에는 부모님이 푸시하셔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사랑으로 느껴져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실수를 해도 넘어졌을 때 아이가 다치지 않아요. 왜죠?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없고 소프트 쿠션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푸시. 아버님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거예요. 왠지 아시죠? 아무런 상관 없으시다 갑자기 오셔서 혼내세요. 그러면 밑바닥은 하나도 깔려있는 게 없는데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생 가는 상처. 아버님들도 사실 뭐가 필요하죠? 이런 소프트한 쿠션.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시간이 후다닥 가버렸어요. 네, 오늘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오늘 세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세핀 킴. 저희가 첫 번째는요, 그 문화 차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를 좀 이해하는 방식들을 좀 가르쳐 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고요. 두 번째는 자존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네. 나의 표정, 나의 얼굴, 그쵸? 표정,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옆에 안 계셔도 다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그쵸? 들을 수 있는 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네. 정말 그 아이가 어려울 때 엄마한테 들리는 목소리가, 너 잘할 수 있어. 나 너 믿는다. 밀어주시는 그런 거, 파이팅! 치어리더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안 그래도 좌절하고 있는데 더 그냥 콱콱 누르는 그런 목소리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표정, 나의 어떤 표정이 보일까? 만족하는, 그냥 너 있는 자체가 좋은 그런 표정? 아니면 항상 뭔가 좀 못마땅하는 이거 하나만 고치면 넌 내가 보니까 너는 게을러. 이것만 하면 가능성은 많은데 왜 안 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잔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녀들은 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잔소리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뭐를 덜 하셔야 될까요? 잔소리. 네. 부모님의 자존감이 사실 대물림돼요.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 거는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부모님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진짜 아이의 거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히 자존감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자존감이 사실 대물림돼요. 네,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엄마의 자존감은 그 딸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아빠의 자존감은 그대로 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잡아서 그 자리를 하고 있을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떠세요? 네, 사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나의 자존감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가장 이쁘셔야 되나요? 항상 유명 메이커 옷 입으셔야 되나요? 안 그러시죠? 네,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항상 뭔가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불편한 그런. 거울을 보면서 엄마가 항상 요것 좀 떼고 요것 좀 땡기고 저희가 사실 네,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때 많으시죠? 잡지 보면서 요것도 좀 그럴 때 많은데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여자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자기도 뭔가 좀 어떤 아이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섭식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게 걸린 아이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자기는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때는 뚱뚱한 거예요. 근데 막 대화를 하다가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하고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잘못된 대화 한 번. 무슨 대화였냐면
우리 이번 여름에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가 5kg 안 빼면 안 찍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너가 이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실 때 있잖아. 나 같은 위대한 사람한테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나 속상하실 때 있으시죠? 나는 좀 똑똑한데 너는 니네 아빠인가 보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외모도 우리가 그렇다 이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건강하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 봤는데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너무 그쵸? 쉽게 얘기하는 판단들. 저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외모 가지고 칭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칭찬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리고 판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속상해요. 여드름 딱 하나 났을 때 열심히 가리고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죠? 어머, 여기 뭐 났네? 제일 짜증나요. 그런 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습관이 많이 일어나는 집에는 또 그 아이들이 어떨까요? 네, 계속 그쪽에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참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남에게는 너무 관대한데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남이 실수했을 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내 자신은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어머님들은 돌잔치 한 번 하고 쓰러져요. 왜냐하면 그 돌잔치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나는 최고의 엄마고 이게 잘 안 됐으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씀에도 보면은 특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사해 주시면 내 자신의 잘못도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나는 완벽해요. 없어요. 나는 완전 천사예요. 그런 분 없으시죠? 네. 근데 지금도 내가 언제 잘못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이룰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사해 주시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조금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너가 그때 그랬지만 이젠 잘할 거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죠?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가 하는 꼴이 그렇지.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아이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다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에 대해서 또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역시 낮은데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이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속사람이 탄탄하지 않으면 다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봐도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도 나랑 제일 비슷한 점들이 자꾸 나오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리마인드가 시키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상처 주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가 하는 꼴이 그렇지. 굉장히 비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요. 부모님은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관찰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속이 어떻게 되죠, 이제? 특히 2번 깨웠어요. 근데 계속 자요, 무시하고. 이때는 참 참기 힘들죠. 근데 이럴 때도 모욕적인 말보다 그냥 관찰.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고 있네? 웬만한 아이들은 그 말만 들어도 어머, 일어나야지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끝에 가서 꼭 트위스트를 해버린다 이거죠. 아직도 안 일어났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3개나 들어가요, 부정적인 말이. 이러다 보면은 생각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듣는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안 해야지 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똑같이 하시죠? 거울 보시면서 어머 내가 우리 엄마가 돼버렸네 그러실 때 많으시죠? 보고 느낀 것들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네, 머리로는 달리 알아도 듣고 이래서 사실 학대받는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그런 상황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아픈데 왜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못된 것도 알고 내가 나한테 아픈 것도 알고 상처되는 것도 알지만 익숙하니까 편하다. 내가 익숙하니까 편하다. 아버지가 알코올릭 중독자면 그 딸이 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절대로 저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해. 근데 어떻게 하죠? 똑같은 사람이랑 하게 돼 있어요. 왜죠? 그거를 내가 고의적으로 힐링 받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그렇죠?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익숙한 거를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거가 나에겐 편한 거니까. 그렇게 변화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언어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상처 진짜 많이 받아요. 야, 너가 그랬다며? 니네 엄마 속상했겠다, 얘. 아니, 근데 꼭 그렇게 말씀을 속상한데, 안 그래도 속상한데 또. 네, 참. 특히 우리 언어 중에는요, 너무 쉽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2가지. 죽겠어? 미치겠어. 아니,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좋아도, 좋아 죽겠어. 싫어도, 미워 죽겠어.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어.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어. 아니면 좋아도 이뻐 미치겠어. 보고 싶어 미치겠어. 하면서도 싫어서 미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살률, 우울증 다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들이 시가 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크리스찬들은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되겠죠. 네, 사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엄마, 집에 가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네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요, 목소리까지 달라져요. 사실 목회자 자녀들 중에 삐딱하게 나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저 똑같은 입술에서 강단에 쓰시면 저런 말씀이 나오고, 집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하고 가버려요. 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죠. 또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참 속상해요. 자존감 키우자 막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으쌰으쌰.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자. 근데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의 자존감을 살린다고 아이의 숙제 같은 거를 90%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맨 10% 아이가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뭐라 그러죠? 너가 이거 다 했어. 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이거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실수로, 실패로, 그쵸? 이겨내면서,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들인데,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준다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시 또 결과 때문에 우리가 목숨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도 달라요. 우리는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주로 뭐라 그러죠? 너는 쫀심도 없냐? 네. 걔 누구야? 데리고 와. 자존심 센 아이들 참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자존심 센 분들하고는 일하기 힘들어요. 그냥 다른 부서로 가세요.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죠? 자존심이 강할 때는 속한 사람이 비어있고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겉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키워내시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자꾸 비교하시면 돼요. 걔는 그랬는데 너는, 야, 걔네 부모는 우리보다 돈도 없는데 너는 왜? 아니면 누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계속 비교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100점 맞아서 집에 와도 행복해 하시지 않는데요. 꼭 물어보신대요. 너 혼자 100점 맞았어? 왜냐면 이제 100점도 그냥 100점도 좋지 않아요. 이제 혼자서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거, 야야야, 다른 건 몰라도 그 집사님 애만 이겨. 그래야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뭐가 세진다고요? 자존심 센 사람들은 정말 같이 있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네. 왜냐하면 상처가 많을 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계속 주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불만족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밖에 모르는 것, 사소한 일에 계속 칭찬하시면 생겨요. 우리 아이만 막 근데 무조건 칭찬하셔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살이 되는 칭찬은 과정에 대한 칭찬이에요. 자부심이라는 개념도 있죠. 네, 자존심 이해하셨죠? 자존감도 이해하셨죠? 그럼 자부심이라는 건 뭘까? 내가 뭔가 투자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얻어내는 그 성과. 아, 뿌듯하죠. 그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뭘까요? 다음에 열심히 했을 때 잘 안 됐어요. 자부심이 올까요? 네, 실망이 오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에요. 오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자기는 고양인데 거울을 보면 사자가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요만한 고양인데 사자를 봤을 때 이거는 바로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밖에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를 부풀어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몰라주면 이제 열받는 거예요. 나 이따만한데 왜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냐. 이거는 언제 생길까요? 사소한 일에 계속 칭찬하시면 생겨요. 어머머머, 우리 왕자님 오늘도 학교 다녀오셨어요. 사소한 일. 아니, 다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 아이만 막 제일 짜증나는 그 교회에 나오시는 엄마들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일 짜증나는 엄마는 누구냐면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자기 아이 간식만 가지고 와요. 아우, 짜증나요. 누구밖에 모르는 거죠? 네. 내 자식이 나한테 귀하면 다른 아이들도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요만큼한 거 봤어? 역시. 근데 참 희한하죠. 자존감을 키울 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라고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무조건 칭찬하셔도 좋은 게 아니에요. 두 아이가 걸어가는 거 봤어요. 고등학생들인데 둘 중에 엄마가 오셔가지고 야, 너가 걔야. 칭찬을 하고 가셨어요. 막 비행기 태우셨어요. 가셨어요. 둘이서 계속 걸어가는데 친구가 야, 니네 엄마 맨날 저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엄마의 아들이 신경 쓰지 마.
아니, 왜요? 칭찬해줬는데 왜 안 좋아해요? 가치 없는 칭찬. 왜 내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지, 왜 칭찬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특별한 거 아시죠?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칭찬도 가치 있는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칭찬이 가치가 있을까요? 근거 있는 칭찬. 네. 그리고 사소한 일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과정에 대한 칭찬. 이거는 정말 살이 되는 칭찬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손님들이 오셨는데 오늘도 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근거가 있죠. 왜 칭찬받는지 알죠? 나도 왜 칭찬을 하는지 알죠? 이거는 반드시 살이 되는 칭찬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과에 칭찬을 하시는 또 100점. 어떤 선생님이 기가 막히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반에 있는 아이가 컨닝을 해서 들킨 거예요. 그래서 불러냈어요. 부모님도 오시라고 했어요. 물론 누구만 오셨을까요? 네. 아버님들도 좀 출동하셔야 돼요. 근데 엄마만 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나 바쁜 사람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불러냈어요? 네, 그러면서 눈 한번 감아주시면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고 나도 좋고 학교도 좋고 다 좋은데 예.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거죠. 우리 아이밖에 모르고 어떤 방법을 써서도 그 결과를 얻어내는. 근데 진짜 뜻깊고 정말 나에게 살이 되는 칭찬은 과정에 대한 칭찬이에요. 어떻게 나르시즘을 만들어내냐고요? 유치원 아이에게 아버지가 나무를 열심히 그렸어요. 지나가다가 야 세상에서 최고 나무. 그러고 갔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역시 내가 그린 나무 세상에서 최고. 근데 다음날 유치원에 갔는데 옆에 아이의 나무를 보니까 너무 근사해요. 어떻게 될까요?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헛된 거품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근거 있는 칭찬도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세상에서 너가 제일 이뻐. 거짓말이에요. 부모님 아시죠? 세상 어느 구석에 어디엔가는 우리 자식보다 이쁜 아이 있어요. 잘생긴 아이 있어요. 똑똑한 아이 있어요.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아. 우리 아이가 최고가 아니다.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처 덜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발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정에 대한 칭찬은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너를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더라. 이런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게 되죠? 네. 시험을 내가 결과는 상관없이 내가 일단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칭찬은 정말 뼈에 살이 되는 그런 칭찬. 결과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과장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나르시즘. 네. 오늘은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안타까우시죠? 네. 사실 이런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으시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발전되면, 그쵸?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이네요. 네, 하버드 교육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세핀 킴. 첫 그 주에는 저희가 문화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지난번에는 기억나시죠?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자부심의 차이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는 헛된 칭찬을 하지 말자. 진짜 살이 되는 과정에 대한 그쵸? 근거 있는 칭찬을 하자. 네, 잘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인간.
이제는요, 우리가 목표를 바꿔야 돼요. 육신적인, 그쵸? 건강도 있어요. 지적인 건강도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부분,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요, 좋은 학생, 그쵸? 똑똑한 학생, 키워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예, 지금 혹시 어머님께 와서 지난 공부하실 때 잘하셨나요? 물어보시는 분 많이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학교 다니는 거는 사실 인생의 한 자막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죠. 그러면 한때는 정말 좋은 학생,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좋은 인간. 네, 그렇죠? 예, 건강한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네, 학위는 많은데 40살 돼서 집에 다시 오는 사람. 그때 돼서 집에 앉아서 게임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사람. 뭐죠? 막 치 떨리시죠? 이거는 뭐죠? 좋은 학생이었는데 왜 좋은 인간이 안 됐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인간. 이제는요, 우리가 목표를 바꿔야 돼요. 좋은 학생,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평생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해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그쵸? 건강도 있어요.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죠? 육신적으로? 잠이 필요하고, 예, 음식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운동. 이게 너무 필요해요. 음식도 저희가 뭐를 알게 됐냐면 하얀 색깔의 음식 뭐가 있죠? 쌀, 밥, 네, 밀가루, 면, 또 설탕, 빵 이런 것들만 자주 먹는 아이들은요 요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집중을 못해요. 안절부절. 예. 그리고 잠 습관이나 이런 것도 변하게 돼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이셔야 되겠죠. 예. 육체적인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지적인 건강도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 너밖에 몰라 하는 부모 제일 싫어한다고. 이런 아이들은 대학이나 다른 사회생활 할 때 부모 멀리 떠나려고 해요. 네. 왜냐면 제발 혼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학교를 안 다니셔도 자기 발달이 있어야 돼요. 지적으로 계속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올바른 음식을 드시고 지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부분.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 남자아이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가 참 궁금하잖아요. 왜일까? 왠지 딱 보니까 사실 우울증이라는 건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화. 일종의 화병이에요. 네. 근데 우울증을 이렇게 들춰보면 밑에 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왜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할까 하고 원인이 뭘까 하고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도 외톨이인 사람 아시죠? 네. 이런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이 우울증이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또 궁금하시죠? 왜 사회성이 떨어지냐? 뭐만 하고 있죠? 뭐만 하고 있죠? 네. 진짜 심각한 거는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으로는 친구가 몇천 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옆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왜죠? 사회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를 못해요. 대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 남에게 배려하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사회성이 왜 떨어질까? 이런 이유도 있고 또 가장 큰 원인을 보니까 집에 누구하고 관계가 없대요. 누굴까요? 부모님 중에도 아빠. 네. 아빠와 관계가 없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대요. 왠지 아세요? 사회성이라는 것들은 사실 아빠한테 배워요.
감정 조절도 사실 아빠한테 배워요. 자존감도 사실은 특히 어렸을 때는 아빠의 영향이 엄마의 영향보다도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 이게 언제 문제가 될까요? 엄마만 아이들과 교회에 오세요. 문제인 거예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아버님들과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은 있으세요. 1시간 내내 우시는 분들 계세요. 답답하다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대요. 아니 왜? 하고 물어보니까 항상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오리걸음,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걸 시키신다는 거예요. 엉뚱하시죠? 아니 왜? 그러게요. 저도 아니 왜? 그래서 이 아버님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님 걔가 싫대요. 왜 자꾸 그러세요? 이 아버님이 한참 날씨에 대해서 뭐 뉴스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시다가 끝내 용기를 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녀석과 뭔가 좀 커넥션을 만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사이드 투 사이드를 좋아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앉혀놓고 야 얘기해봐. 그러면 싫어해요. 얘기 못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 얘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보다 사이드 투 사이드라면은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시면서 슬쩍 대화를 시작하시면 놀라실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다 얘기해요. 물어보지 않은 것도 다 얘기해요. 희한하죠? 여자아이들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죠.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쇼핑하다가 커피 마시면서 뭐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스타일도 좀 아셔야 되겠죠. 사회성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 있는지 어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겠죠. 네, 정말 큰 문제인 아이들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가서 보면은 이거를 못해요.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리 공부는 잘해도 어떻게 되죠? 항상 외톨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40 돼서 집에 다시 오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도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죠?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감정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한 아이들, 이해 안 되는 상황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다. 도덕적인 부분도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죠?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크리스찬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면은 그냥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된다 이거죠. 헷갈려요. 혼돈이 와요. 반드시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엄마는 괜찮다는 거.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어떤 꼬마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훔치는 거 잘못된 거죠? 당연하지 왜? 하고 물어봤어요. 한다는 얘기가 근데요 엄마가 시장 가실 때마다 돈 내시기 전에 포도나 이런 걸 따드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으로는 반드시 돈 안 냈으니까 훔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우리는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리지만 뭐가 옳고 잘못된 건지를 구별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시는 신앙 좋으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 그런 아이를 많이 봤어요. 도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네네 그럼요 하시고 집에 오셔서 그 인간 정말 이러시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자기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보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육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영적인 부분. 네. 논문과 연구를 보면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용서 안 되는 것들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다. 엄청난 힘이에요. 이 부분이 건강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먹어야 되고 지적으로도 먹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관계를 그쵸? 싸면서 그 부분도 먹어야 되고 도덕적인 부분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먹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 감정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면 던지고 때리고 땡기고 막 그런 모습 본 적 있니? 누구 얘기하는 거죠? 네, 자기 부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26개월짜리 키우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네, 저한테도 막 쿡쿡. 네,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은 땡기고 뺏고 던지고 막 그래요. 아직까지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나이 때는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모습을 어른이 됐는데도 한다. 네, 어디 가서 멈춰버린 거죠? 어린아이, 감정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픽 하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시는 분 계셨어요. 저 봤어요. 근데 이 6가지 부분들이 중요한 건요. 건강한 사람은 동시에 같이 자란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지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영적으로도 커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몸도 커야 돼요. 그렇죠? 예, 도덕적으로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같이 성장을 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 케이스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멈춰버려요. 매일마다 듣는 말이 뭘까? 공부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모는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니? 오늘 가장 뜻깊은 대화가 있었니? 뭐였니? 근데 흔히 볼 수 있는 게 한 부분이 멈춰버려요. 성장을 못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케이스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멈춰버려요. 왜냐? 왜 울어? 뚝해. 감정 표현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남자애가 뚝하네? 뭐뭐 잘라버려야 돼.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잖아요. 속상하면 그냥 그거를 좀 표출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만 그래?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냥 잘라버린다 이거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모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그걸 가지고 바깥에서 표출을 안 한다 이거죠. 학교에 와서 싸우는 아이들 반드시 그거를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 에너지가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어딘가가 그거를 퍼부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아이가 울 때 나도 울고 싶어. 너는 왜 그런데 나는 이래서 그래.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아이를 성장을 시키시려면 어떤 질문들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집에 오자마자 물어보시는 거. 일단 넘버 1, 밥 먹었니? 2번째 숙제 많아? 시험 잘 봤니? 부모님, 이거는 다 네, 아니요 하고 끝나는 대화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다음에 저한테 얘는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할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감정을 키워낼까요? 오늘 가장 뜻깊은 대화가 있었니? 뭐였니? 오늘 만약 너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런 식으로.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니? 이런 것들이 감정을 풍부하게 키워낸다 이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참 특히 우리 한국 아이들이 제가 한 번은 어린아이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이제 부모님을 똑같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 부모님들을 만나뵐 텐데 선생님이 전달해 줄 말이 있을까? 한 아이가 선생님 제발요 화 말고 좀 다른 감정을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화 말고 다른 감정.
자기는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 앞에서 울어도 좋대요. 기뻐하시면 더 좋대요. 그런데 왜 맨날 보여주시는 감정이 화밖에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다른 감정 보여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으시겠죠.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부분이 멈출 수도 있지만 한 부분만 이렇게 가분수로 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계속 그 부분만 자극을 시키면 돼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어느 부분이 과분수로 커 있을까요? 아까 제너레이션 I라고 말씀드렸죠. 제너레이션 me, 나 이것도 있지만 제너레이션 인포메이션도 있어요. 정보는 너무 많아요. 머리만. 근데 몸을 보면은 네, 그 인포메이션, 그 정보를 해소할 수 없어요.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어요. 이 능력은 없어요. 정보만 많이 있지. 왜냐? 저는 많은 나라를 다니지만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항상 물어봐요. 부모님이 너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매일마다 듣는 말이 뭘까? 뭐죠? 가 공부해. 나라도 상관없어요. 한국 아이면 다 똑같아요. 가 공부해를 가장 많이 듣는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만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한 아이가 이제 저랑 만나다가 이 아이가 큰 다짐을 하고 집에 갔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난생 처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와, 멋있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래, 잘할 수 있어. 제가 막 연습까지 시켰어요.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신문을 딱 읽고 계시는데 살그머니 이제 간 거예요. 막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냥 떨리고 긴장되고 아버지가 도대체 뭐라 그러실까? 그것도 예,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가 신문 보고 계시다가 놀라신 거예요. 왜냐? 자기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한참 그냥 계시다가 가 공부해 그러셨대요. 이 아이에게는 그게 또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님에게 아버님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하필이면 가 공부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께서 나도 너무너무 당황해서 그냥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가 공부해를 항상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한 부분만 가분수처럼 크고 균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은 한번 리뷰, 복습해볼까요? 뭐였죠? 육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먹어야 되죠. 또 사회적으로도, 그쵸? 사회성, 또 도덕성, 그리고 영적인 부분, 영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이 풍부할 수 있도록. 예,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었나요? 4번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너무 경청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5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자존감 이게 왜 중요한지. 네, 특히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될 텐데요. 내 자신이 탄탄하고 튼튼해야, 그리고 건강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 너무 공부에 집착을 하셨다면 이제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과연 건강한지. 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학위는 너무 많은데 말하다 보면 뭔가 조금 빠졌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만나 뵀는데 뭔가 조금 사회성이 빠진 거죠. 공부는 너무 많이 하셨는데 진짜 과연 건강한 사람인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존감이 생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언젠가 또 만나뵐 기회가 있겠죠. 네, 우리 그때까지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